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안정영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면접장에 갈 때는 물론 지식과 기술도 중요하지만 내가 보여주는 어떤 애티튜드적인 그런 부분들도 굉장히 중요하다. 그것들을 밑바탕에 깔고 면접을 진행해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렸고요. 그래서 오늘은 그럼 여러분들이 어떠한 태도를 갖고 면접장에 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저는 컨설팅을 할 때 아니면 여러분들한테 강의를 할 때 두 가지를 좀 챙겨가자라고 얘기합니다. 자기소개서 때는 여러분들의 지식과 경험을 체크를 했다라고 한다면, 면접은 여러분들이 어떠한 사람인지 보고자 하는 거니까 첫 번째 여러분들이 던져줘야 될 모습은 적극적인 모습일 것 같아요. 적극적인 모습이다, 굉장히 다중적인 의미를 포함하고 있는 말인 것 같은데요. 저는 여러분들이 말을 많이 하고 있는 어떤 목표를 달성했다라든지 아니면 그 이상의 성과를 달성하기 위해서 노력했던 경험이라든지 이런 거 말씀해 주시는 게 좋은데, 어떤 부분이 있냐면 요즘에 채용하는 쪽의 입장에서, 그리고 회사 입장에서는 굉장히 많은 퇴사자들이 발생하고 있다라고 하는 부분을 인지하고 있고요. 또 이게 저는 언론이 또 부추기는 것 같아요. 마치 여러분들이 90년생이 온다 이러면서 지금 이 친구들은 뭔가 좀 약간 참을성도 없고, 그다음 본인이 마음에 들지 않으면 그냥 나갈 수 있다라고 하는 걸 너무나 기정사실화 시킨다는 좀 그런 영향을 좀 받고 있다라고 생각은 하는데, 아무튼 어찌됐건 퇴사자가 늘어나고 있음은 사실인 것 같고요. 여러분들의 눈치를 되게 많이 봐요, 기업에서. 그래서 여러분들의 상관이, 여러분들의 상사가 그래도 이 친구가 마음에 드는데 좀 열심히 좀 다녀줬으면 좋겠다. 오래 다닐 친구가 필요하거든요. 그럼 왜 오래 다니지 못한다고 생각할까요? 가장 많이 하는 얘기가 여러분들의 끈기가 부족하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끈기가 왜 부족할까? 끈기가 부족할 만한 상황을 던져주기 때문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럼 뭐겠어요? 굉장히 좀 어려운 일을 주거나 아니면 여러분들의 희생 이런 부분들을 많이 좀 요구한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면접장에 가셨을 때 여러분들이 어떤 상황에 처하시더라도 설혹 여러분들한테 과연 이게 해결할 수 있는 과제다라고 생각하고 준 건진 모를 정도로의 그런 과제를 주어진다 할지라도 그거를 이건 제가 못하겠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서든지 해결하려고 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이는 게 조금은 이뻐 보일 수 있습니다. 저도 사실 이렇게까지 말씀드리고 싶진 않은데, 면접이라고 하는 특수한 환경에서 평가자가 요구하고자 하는 부분이 그런 거거든요.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보수적인 입장이니까 내가 말하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조금은 하려고 하는지에 대한 그런 의지 표현이 좀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상황이 주어지더라도 한번 일단 해보겠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그런 자세, 그런 어떤 모습, 그런 것들이 저는 조금 내용적으로도 그렇고 여러분들의 어떤 눈빛이나 태도나 이런 것도 그렇고 어떤 질문을 받았어요. 근데 눈 동그랗게도 당황하는 그런 게 아니라 한번 좀 생각해 보고요. 근데 또 너무 진정성 없이 전 무조건 하겠습니다, 이것도 약간 진정성이 없죠. 그러니까 그 밸런스를 좀 저는 잘 맞췄으면 좋겠어요. 그런 적극적인 부분. 그래서 예전에 제가 컨설팅 했던 한 친구, 지금 은행 들어가서 근무하고 있는 친구는 어땠냐면, 약간 좀 덩치가 크고 은행원으로서는 솔직히 딱 봤을 때는 어떻게 저런 이미지가 은행원이 될 수 있지? 우리가 보통 생각하면 떠오르는 은행원의 이미지가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 친구의 모습을 보았을 때 어떤 느낌이 들었냐면, 은행이라고 하는 곳은 눈에 보이는 일도 되게 중요한데 보이지 않는 일도 되게 중요하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어서, 너는 그럼 그런 보이지 않는 일을 묵묵히 해낼 수 있는 그런 지원자로 가자라고 컨셉을 잡았고요. 육체적으로 아무리 힘들건 정신적으로 아무리 힘들건 일단 한번 부딪혀보자라고 하는 생각으로, 그리고 내 일도 물론 하겠지만 내 일이 아니더라도 기꺼이 한번 좀 나서서 해결하려고 하는 그런 자세를 좀 가져보려고 한다라는 그런 쪽으로 좀 많이 만들었어요. 왜냐하면 이 친구는 상대적으로 그것 빼면 아무것도 없었거든요. 그래서 면접장에 가서 당신이 보여줘야 할 모습은 그렇게
항상 그 은행도 어떻게 보면 그 점포, 떨어져 있는 그 점포 하나가 하나의 사업장이고 회사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누군가는 굳은 일도 처리해 줘야 될 거고 누군가는 발벗고 희생해 줘야 되는데, 그런 면에서 그걸 네가 한번 좀 잘할 수 있는 적임자로 포지셔닝을 하자라고 진행을 했습니다. 그런 것처럼 퇴사에 관련된 부분, 여러분들도 물론 고민하시겠지만 여러분들을 뽑는 기업의 입장에서도 굉장히 많이 고민한다. 그럼 이걸 역으로 이용하자는 거죠. 어떤 상황이 생기더라도 열심히 준비가 된 분이시건 아니면 준비가 덜 되신 분이시건 열심히 내가 좀 해서 상황을 두려워하거나 피하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한다 라는 부분, 그런 걸 좀 도전했으면, 그런 모습들을 좀 여러분들이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 협력이라고 하는 부분인 거죠. 왜냐하면 직장생활은 조직생활이라고 하는 겁니다. 조직생활은 뭐예요? 같이 일하는 거죠. 그게 아니라면 저처럼 회사를 나와서 따로 혼자서 일을 해야 될 겁니다. 더 정말 아이러니한 사실은 혼자서 이렇게 일을 하다 보면 더욱더 많은 사람들과 협업의 관계에 있다라고 하는 그런 역설적인 사실을 깨닫게 되긴 할 텐데, 아무튼 조직생활은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같이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지원자가 혼자서 일을 잘할 사람인지 아니면 같이 있을 때 다른 사람들과 함께 어울려서 일을 잘할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한 평가가 들어갈 거고요. 두 번째 뭡니까? 일만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쵸? 같이 일하고 싶은 지원자의 같이, 무슨 말일까요 이게? 단순히 일적인 관계뿐만 아니라 사람들과 잘 어울릴 수 있는 사람 있잖아요. 여러분들 중에서도 학교 다니면서 친구들과 잘 지낼 수 있는 사람도 있고. 저는 강의를 가면 좀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편이에요. 전 취업이 여러분들 인생의 정답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학교 다니시면서, 학교도 어떻게 보면 사회생활이지 않습니까? 이러면서 정말 난 남들과 도저히 어울릴 수 없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계실 거예요. 대신에 뭐 공부도 잘하고 뭐 이랬던 정량적 스펙은 좀 있으시다 라는 분은 꼭 기업 가지 마세요. 나올 겁니다. 굉장히 많은 분들이 퇴사를 하시잖아요. 앞부분에도 퇴사를 말씀드렸지만 가장 큰 이유는 아무래도 나랑 같이 일하는 사람들에 관련된 부분들 때문에 퇴사를 되게 많이 합니다. 제가 예전에 그 제주도에서 찍었던, 선글라스 끼고 찍었던 그 영상에서도 좀 전해드리고 싶었던 메시지였는데, 협력을 잘한다라고 하는 게 굉장히 어려워요. 우린 누구나 다 협력을 잘한다 생각하지만 자기를 먼저 생각할 거고요. 특히나 이해관계가 굉장히 득실거리는 기업 비즈니스 현장에서 다른 사람을 생각하면서 내가 막 희생하고 배려한다? 야, 이거 쉽지 않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면접장에서 보여줘야 될 모습은 무엇이냐면, 여러분들 입으로는 충분히 뭐 협력 잘한다, 팀워크 잘한다, 배려 잘한다 뭐 이런 얘기는 하고 있겠지만, 과연 뭐 팀워크 이건 바라지도 않고 이 친구가 사회성이 있는 친구인가, 이 부분도 좀 많이 검증 들어갈 것 같아요. 질문을 어떤 식으로 할지는 모르겠지만 여러분들이 보여줘야 될 모습은 무엇입니까? 기꺼이 남들을 위해서, 아니면 우리를 위해서 좀 헌신하고자 하는, 희생하고자 하는, 배려하고자 하는 모습들을 좀 보여줬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이건 어느 정도 연기가 좀 필요하겠죠. 그래서 저는 이런 질문들이 사실 여러분들의, 저는 합부를 가른다고 생각해요. 여러분들의 직무 역량을 듣고 정말 터무니없이 너무 기본적인 것도 모른다면 좀 문제가 되겠지만, 어느 정도 면접장까지 올라온 분들이라고 하면, 또 이렇게 유튜브를 찾아보면서 여러분들이 막 내용을 준비하시는 분들이라고 하면 그거는 사실 거의 비슷비슷할 거고, 그럼 이 지원자를 내가 뽑아야 되겠다가 아니라 얘랑 같이 일하면 안 되겠구나 라고 하는 시그널을 어디서 봤냐면 바로 이 사회성 결여라고 하는 측면에서, 너무 좀 극단적으로 얘기했나요? 그 부분이 전 더 클 것 같아요. 일은 모르면 가르쳐주면 돼요. 그리고 적극적이 아니다 라고 한다면 뭐 그렇게 적극적이지 않은 일을 해도 되는 포지션으로 넘겨도 돼요. 요즘 또 분업이 뭐 잘 돼 있다라고 얘기한다면. 그런데 내가 맨날 쟤를 보고 얼굴을 보고 살아야 되고, 내가 어떻게 보면 쟤한테 업무 지시도 해야 되고 멘토링도 해야 되고 하는데, 야, 참 좀 잘 못 어울리는 것 같다. 선천적으로 그런 분이 계세요. 아니면 너무 사리사욕을 채우시는 분이나, 그렇게 좀 다가가기가 힘든 사람이라 한다면 이 부분은 저는 조금 힘들 것 같아요. 특히나 약간 나이가 있으신 분들 있죠. 올드루키 분들 무조건 다 들어갈 것 같으세요? 아니요. 올드루키가 조심해야 될 것도 있습니다. 그 중에 한 가지가 이런 부분이에요. 사람들과 협력 잘할 수 있을까?
그냥 상사가 봤을 때의 어려운 친구들이 있어요. 여러분들도 후배인데 어려운 사람이 있잖아요. 크게 좀 작용을 해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면접장 가실 때 어떤 태도를 좀 보여야 되냐면 적극적인 태도. 정말 황당한 질문을 받았을지라도 면접장에서 멍하고 있는 게 아니라 면접관님 잠깐만 생각할 시간 좀 주시겠습니까? 라고 얘기하면서 어떻게든지 만들어내려고 하는 그런 태도. 그 다음에 실질적으로 좀 사람들과 같이 협력할 수 있는 태도. 그게 또 뭐겠어요? 면접관과 면접 대화를 나누는데 가장 중요한 게 아이 컨택이잖아요. 그리고 면접관의 말에 고개 끄덕여 주는 거고, 옆에 있는 친구가 대답할 때 고개 끄덕이지 말고 면접관이 얘기하고 때 고개 끄덕이는 것이 좋을 겁니다. 그런 부분들이 뭐예요? 이 친구가 나랑 같이 공감하고 있구나, 협력하고 있구나 라고 하는 부분을 느낀단 말이죠. 그리고 압박 면접에서 뭐라고 압박에 들어갔을 때 아닙니다 그가 아니라 예 맞습니다, 충분히 그러실 수 있고요, 저도 그런 면에는 뭐 이렇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라고 해서 그런 어떤 화법이라든지 그 다음 여러분들이 그렇게 얘기할 때 어떤 표정이라든지 자세 이런 것들 참 이 두 가지가 전 참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입으로는 뭐 책임감, 뭐 끈기 뭐 이런 거 얘기하겠지만 결국에 그런 것들이 또 어떻게 보면 이 적극성과 이 협력성이 포함되는 그러한 또 개념이라고 생각됩니다. 자, 클로징을 할게요. 어떻게 보면 되게 쉬운 개념입니다. 여러분들의 성격상 장점을 얘기할 때 적극성 아니면 협력성, 이 두 가지 부분을 얘기하면 좋을 것 같고요. 만약에 성격상 단점으로 이 두 가지를 얘기하면 안 된다라고 전 얘기하고 싶진 않아요. 그거는 이제 평가자가 여러분들이 얘기하는 모습, 자세 이런 부분들을 보면서 스스로가 평가할 거고요. 근데 그런 평가들은 거의 다수의 면접관이 들어간다 하면 거의 비슷하게 느낍니다. 사람들을 많이 만나봤기 때문에, 또 여러분들이 그런 모습들을 20년 이상이나 간직해왔기 때문에 쉽게 하루아침에 바꾸기는 좀 힘들 거예요. 하지만 바꾸려고 노력은 하셔야죠. 지극히 이기적인 분이시더라도 내가 기업에 들어가서 일단 무엇인가 좀 배워보고 싶다라고 한다면 그런 건 도전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목소리로나 아니면은 이렇게 영상을 찍어서 여러분들의 모습을 체크하실 때 적극적인가, 그 다음에 사람들과 잘 지낼 수 있어 보이는 사람인가, 이 부분에 대한 거 꼭 면접을 준비하실 때 과제로 갖고 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런 모습들을 지닌분들을 또 보는 게 좋겠죠. 그래서 여러분들 모의 면접 스터디 같은 거 하실 때 혼자서 준비하시는 것도 좋은데요, 남들이 어떤 식으로 준비하고 있는지 남들의 모습을 보면서 이렇게 여러분들이 역량을 쌓는 것도 되게 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제가 이제 영상을 활용해서 실제 컨설팅을 제가 어떻게 하는지를 보여드리면서 여러분들이 영상 분석하면서 간접적으로 체험하시는 것도 되게 좋긴 한데, 아무튼 여러분들 머릿속에 면접은 애티튜드를 보는 것이고 그 애티튜드는 적극성과 협력성을 보는 것이다 라는 관점도 꼭 한번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여러분들 오늘도 수고 많으셨고요. 저는 또 면접에 대한 다른 콘텐츠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